저는 환율 차트도 보고 시황도 제 유튜브 게시물에 꾸준하게 올리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에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 또한 달러 인덱스의 강세 요인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12월 초에 갑자기 불법 계엄령 이슈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쭉쭉 올랐고요. 지속되는 한국 경제 약세, 성장률 둔화, 이어지는 정치 리스크, 이런 요인들로 지속적으로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율이 1,460원, 1,480원, 여기만 돌파를 하면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을 끌어써서 계속 하락시켰고요. 그러면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후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서서히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한 건 미국 각종 경제 지표와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 소식으로 인해서 튀어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기조로 예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25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내수 경기 위하는 척 했지만 부동산 부양, 정확히는 강남 아파트 부양이죠. 금리 인하면서 금리가 2%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차를 재차 벌리면서 환율이 1,430원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또 급등하면서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바닥 대비 약 2.2% 상승했고요. 제가 환율 차트를 이렇게 길게 일봉과 주봉, 월봉을 분석하면서 1,43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차트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제가 언급했고요. 일봉상에서는 전저점 구간이었고요. 주봉상에서는 내려오면서 20선을 맞닿는 자리,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5선과 맞닿는 자리인가 동시에 전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힘이 있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차트도 보면 긴 시간 장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100불과 106불 부근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딱 박스권 상단 부근 106불에 도달하면서 역시 달러 인덱스도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맞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렛츠고! 하지만 달러 인덱스 일봉상에서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요 단기 이평선들이 이 라인 60선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흐름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도 딱 60선을 맞고 떨어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을 닫기는커녕 추세조차 이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환율 일봉 보시면 이 60선 라인을 이평선들과 같이 내려오면서 달러 인덱스와 흡사한데 갑자기 이 60선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까지 고공행진하면서 반등 힘이 상당히 강한 걸 보여주고 있죠. 이때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건 달러 인덱스 하락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3월부터는 이제 해소될 거라는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오던 환율이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을 한꺼번에 뚫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갈 정도, 약 30원이나 이틀 동안 급등해서 올라갔죠. 이렇게 급등할 자리는 절대 아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가 트럼프 관세부가 소식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웃긴 소리입니다. 한국은요, 아직 제대로 된 관세부가 직격탄조차 날라오지 않았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인상을 얘기했지만 그 방위비 인상조차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죽은 정부와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지금 국가 수장 부재로 죽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트럼프 탓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건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합쳐놓은 모습인데요. 주황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혹자는 이 그림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보야, 달러 인덱스가 반등했으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달러 인덱스와 키 맞추기 하면서 내려오면서
더 내려와서 1,400원 초반까지는 내려와 줬어야 되고, 그리고 재차 달러 인덱스 강세로 상승했다면 한 1,440원 부근, 이 부근까지 올라갔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추세적으로도 얼추 맞아 들어가거든요. 제가 예상한 건 1,440원에서 1,445원 이 부근 정도였는데 이렇게 추세를 뚫고 초급등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킨 범인은 누굴까요? 포도리가 범인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범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창용 한은 총재입니다. 건설사 부동산 살리려고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연준의 중립금리가 3% 중후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고금리 장기화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철저히 기득권들 편이고 누구보다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라고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 임기 내에 안 터지고 불명예 퇴임하지 않고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자 질의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 기자가 금리 정책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꾸 실기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은 총재 대면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불만 있으면 네가 한은 총재에서 나보다 더 잘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은 진짜 웃긴 게요. 직급이 늘어나면요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는 건데 현 정치인들은 직급이 높으면 인간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아주 깔보고 바보로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회사 생활하면서도 나오죠. 회사 생활할 때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책임과 권한이 늘어나는 건데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무시하죠. 진짜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무튼 물가 안정을 1순위로 여겨야 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재차하면서 미친 짓을 해버린 겁니다. 한미 금리 차가 재차 벌어지면서 1.75%가 벌어졌습니다. 한미 금리 차를 이렇게 좁히진 못할 망정 올릴 때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빠르게 내리고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몇 년간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정치 리스크도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오는 걸 막아야 할 한국은행이 후폭풍이 제발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차가 벌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국가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외교정상 초청해놓고 그날 밤에 계엄령 선포하고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안정된 국가도 아닌데 정치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고 국가 수장은 부재고요. 근데 국민들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죠. 이런 민족과 이런 분위기에 그리고 이런 경제 상황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외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의 단기적 방향은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3월에 정말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 집안 싸움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오면요 내려오는 흐름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강세와 약세가 분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약간 반대 성향이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원래 달러를 풀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 풀었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걷어들이면서 다시 바이든 대선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고 반대로 공화당은 재정을 아끼면서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공화당 집권 시에는 항상 약달러 기조가 보였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책 기조는 약달러를 중장기적으로 선호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 집권할 때 약달러 기조를 선호했다고 해서 지금 반드시 또 100% 동일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책 동향과 흐름으로 봤을 때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 원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 인덱스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역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후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아주 이쁘게 하향 추세로 내려오고 있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돌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박스권 상단인 106불 부근에서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다시 106불 아래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하나 둘씩 시행될 텐데 거기에 맞게 하려면 금리 인하와 약달러 기조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고 유가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압박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달러 패권은 또 지켜야겠죠. 브릭스 국가들이 까불지 못하게 냉정한 정치 외교로 확 눌러놔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러시아와 미국이 약간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 내피셜입니다. 브릭스 국가의 투탑,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친하게 지내면서 희토를 제공하면서 속닥속닥하면 중국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브릭스 국가들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100불까지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러의 하방 압력을 줄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0.5%고요. 일본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인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엔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즉 이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요. 달러 인덱스 하락할 요인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일봉상에서 이렇게 단기 반등은 셌지만요. 주봉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재차 고점을 높이지 않고 있고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아직 상승 흐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달러 인덱스는 이미 하향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건 여기서 한국이 상반기에 금리 인하 1회를 또 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1회를 또 하게 되면 이렇게 일봉상에서 오버슈팅 나온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국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오버슈팅, 또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오버슈팅. 그러면 환율 하락이 시간이 늦어지고요. 환율 하단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가 하향 추세로 가도 환율은 계속 높은 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내려온다고 해도 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팍팍 할 때까지요. 하지만 현재 미국 중립금리가 계속 상향되고 있고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팍팍해서 중립금리에 도달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로 잡았을 때요. 한국이 금리 인하 올해 2번 정도 하고 내년에 또 1회 하면 진짜 1% 가는 건 말도 안 되니까 2%라고 잡으면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1.5%나 납니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이렇게 나중에 한국이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2% 초반대가 된다면 향후에 경제 위기는 반드시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면 안 되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무슨 전 세계가 계속 호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삽니다. 만약에 지금 충격이 온다면 한국은 더 이상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1%대 금리 그리고 0. 몇 %대 금리로 가는 건 자살행위이고요. 한국은 이미 부동산과 아파트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향 추세로 내려오는 건 맞지만 한국은행 하는 행동을 봐서는 원달러 환율 하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약달러로 전환되지 않을 거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가 되고요. 또한 미 재무장관 베센트가 얘기했죠. 미국 달러가 세계의 준비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100불 부근까지 내려올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브릭스 국가와 관련된 달러 동향은 여기 위에 추가해놓고 영상 마지막에 추가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와이